인서지구는 그 인설이하고 인동리 일대 약 56만 제곱평방미터고요. 한 사람에 한 17만 평쯤 됩니다. 광양읍은 읍대로, 중마는 중마대로 자기만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고, 이게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다 뭐 미래적으로 그 크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서 하지 않으면 조금 도시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많다. 대놓고 얘기하면 집장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집장사라고 하는 어떤 지역 그 기업의 수익과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지역 주민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저희가 좀 건설이 많이 늦죠. 저 펜스 다 걷어서 안에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더욱더 이제 발을 못 붙이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 건설사가 좀 잘해라 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신 분들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만 그냥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먹튀적 투자는 지역 발전에서 좋지 않습니다. 전남 부동산 방송 부동산 포커스 김재석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 김기로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그 광양읍 그 인동리 인설리 일대고요. 지금 화면에서 좌측에 그 도립문화예술관 즉 그 미술관이 지금 준공 중인데 거기 일대입니다. 우리 저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 환경과 이런 것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좀 많이 늘진 않죠. 인구가 그래서 순천 여수에 비해서 15만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양읍, 그다음에 중마동, 중동마동, 그다음에 광령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거의 뭐 8, 10개 정도가 되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지구 구역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셨던 그 광양에 지금 개발 네. 추진 중인 신도시가 어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네. 뭐 그 와우지구, 광양에 와우지구가 있고, 광양에 의암지구, 그다음에 성황 도의지구, 황금 3단지구, 그다음에 여기 그 광양읍의 목성, 그다음 지금 현재 여기 인서지구, 중동의 중동지구 등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순천 여수도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광양 유독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순천 여수는 이러한 지구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의 확장 그 속도나 이런 메커니즘이 네. 인프라도 있었고 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토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지만, 광양은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계속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두 개를 시작을 했다가 그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폐업을 하고, 즉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그러한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은 또 다시 인가를 받고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별로, 즉 광양읍은 읍대로, 중마는 중마대로 자기만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고, 이게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다 뭐 미래적으로 그 크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신도심을 개발을 하겠다, 개발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인서지구의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죠? 네, 인서지구는 그 인설이하고 인동리 일대 약 56만 제곱평방미터고요. 한 사람에 한 17만 평쯤 됩니다. 네. 사업 규모는 한 1,050억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한 상황이고, 아마 2023년에서 2025년 정도 되면 구체적인 가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뭐 개발이 이루어진다, 어떤 업체 선정이 된 건 아니고 뭐 몇 가구가 어떻게 들어선다 그건 아직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건 없는데,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이미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였기 때문에 지금 자유로운 거래는 지금 거의 안 된다는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진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제 이거는 뭐 그 인구학자라든지 도시개발 그 전문가들도 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뭐 우리 순천 여수만 보더라도 어떤 해는 여수가 좀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또 순천이 또 줄어드는 확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양은 제가 생각하는 그 광양에 대한 그 인구의 어떤 문제점은 뭐냐면 그 광양 전체 그 면적 대비했을 때 그 생활구역 권역이 완전히 한 도시에서 다시 군으로 바뀌는 것 정도로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광양, 읍은 순천의 인근이다 보니까 거진 순천과 생활권역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중마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도시로 개발은 했지만 거기는 거기만 또 섹터가 생겨버리고요. 광령은 곳입니다. 광령. 광령은 이제 동광양 그쪽인데 이제 그 부분은 또 거기만 또 생존하고 있는 좀 라이프 서클이 섞이지 않고 별개로 되다 보니까 인구를 집중적으로 어디를 육성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지자체, 광양의 또 다른 지자체 현황처럼 국지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은 결국 인구의 전체적인 통계 시스템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많은 개발로 인해서 그게 이제 공실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뭐 관계자들부터 해서 거기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 지주들은 또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그거고 지금 뭐 중마동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다리 하나 건너서 지구가 지금 돼 있고 계속 돼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도시개발 사업 지구라는 개념이 뭐냐면 사람이 살 만한 집을 만드는 터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게 들어오려면 학교 같은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공공기관 시설이 받침이 돼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도시만 확장하면 안 되니까 그 공원 같은 그런 녹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게 지구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 동네, 자기 인근이 개발이 돼서 토지 지가가 상승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중마동에 쪽에 가보면 지금 현재 대우프로지오라든지 또 LG자이 이런 것들은 지금 신축 아파트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팔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시개발하고 있는 이런 지구들도 아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회의적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서 하지 않으면 조금 도시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양에 많은 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도심 개발을 계획 중인 건데 네. 그렇다면 이 신도시 인서지구가 네. 앞서 선례에 남겨졌던 선례에 지금 현재 개발했던 도시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체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서지구는 지금 그 바로 옆에 우리 광양읍에서 지금 가장 오래됐고 조금 힘들게 좀 가고 있었던 목성지구가 있습니다. 네. 목성지구를 잘 보면 목성지구 현황과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 보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들이 어느 정도 추측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성지구는 2009년도에 LH공사가 처음에 광양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인구 한 4,600세대 정도를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지구 단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LH에서 이제 부영건설로 2014년도에 부영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목성지구를 뭐라 했냐면 제2의 신대지구로 했어요. 순천의 신대지구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영 측이 착공을 하지 않고 즉 기공식을 자르고 나서도 4년이 넘는 동안 착공을 하지 않았던 문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좀 발생했죠. 토지 보상은 광양시 측에서 했고 사업 시행 건설은 이제 부영에서 하기로 했는데 보상 역시 이제 지주들은 이제 중요한 그거잖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환지가 아니고 보상 방식이거든요. 네네. 돈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때 당시 그 공시지가 기준이 평당 3.3제곱평방미터당 한 3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네. 보상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 한 40만 원, 40만 초반대 받았다고. 실거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시지가 수준에서 전부 다 지급하고 끝내버린 거죠. 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광지구로 들어가는 네네. 그 입구에 마치 큰 초롱성처럼 펜스를 아주 길게 쳐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 안에 내부가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안에 내부는 이제 거의 그 원시 밀림처럼 돼가지고 여름에 모기도 많고 막 그렇다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즉 뭔가 의혹적인 투성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부영건설의 오너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하다 보니까 부영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부영은 우리가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집장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집장사라고 하는 어떤 지역 그 기업의 수익과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지역 주민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지자체 즉 지역에 와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이게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넘어서 정말로 눈에 딱 보이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저희가 좀 건설이 많이 늦죠. 저 펜스 다 걷어서 안에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민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더욱더 이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이런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양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운영되는 우리 행정부처와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조금 외부 인구들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저는 먼저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만 지어놓을 게 아니라 네. 그 집에 살면서 편안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광양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 시에서 노력해야 될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광양읍만 봤을 때 목성지구 같은 부분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개선을 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고 공실하고 공정하고 사회 기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못 받는다면 이런 인서지구부터 해서 덕내에 있는 지구, 그다음에 중마의 지구, 황금부터 많은 부분들도 역시 다 똑같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 건설사가 좀 잘해라 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광양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현재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난개발로 자칫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그 무리하게 확장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저마다 이걸 존립하고 설립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나름의 다 절실한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요구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묵살할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그 노력의 결실을 어느 정도 손해볼 건 손해보고 어느 정도 이익 볼 건 이익 보고 나름 정리를 좀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 정리를 당연히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광양뿐만 아니라 순천 여수가 전부 다 합쳐서 그런 공동의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광양은 너네들 일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여수가 더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인서지구에도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를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나 현재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투자라는 개념은 결국 이제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죠. 언제 빨리 이것이 돼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각종 그 매스컴이라든지 주변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회의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시개발 사업은 전국의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실패할 수 있고 정체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두셔야 되겠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완공을 하고 피니쉬가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다릴 수 있으면 가져가시는 거고 못 기다릴 것 같으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광양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이 도시개발은 미리 그 아파트 청약 같은 걸 넣어보면 그게 좀 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성황 도이지 같은 경우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청약로 좋았고 분양이 좀 잘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의외의 탄력을 굉장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봐라 해봤더니 잘 되는데 그러면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동력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분양을 딱 했는데 미분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돼 있던 게 이게 2, 3년에 더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모험과 리스크를 누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신 분들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만 그냥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먹튀적 투자는 지역 발전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 전라남도 광양시가 앞으로 다음에 왔을 때 좀 더 빛이 나고 좀 더 멋진 도시가 되었을기를 그래야죠.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곳 광양시에 대한 우리 광양 한번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광양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광양 화이팅! 네. 저희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